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헤드라인에 없는 작은 뉴스들을 시인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시원한 빗소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방수진입니다. 네. 비 와요 밖에?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어요? 네, 저희 요즘에 변하지 않는 삶의 이슈 바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코로나19에 관해서 조금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좀 생활 패턴도 바뀌고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상당히 코로나로. 많잖아요. 네. 이런 것을 이제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이 고마운 존재로 반려동물이 꼽히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일보가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남녀 327명을 대상으로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응답자 중에 323명, 즉 91.6%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게 이 코로나19 극복에 굉장히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보면 사실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이 늘면서 자칫 이제 생활 패턴이 어그러질 수 있는데 이 반려동물이 있음으로 해서 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네. 같이 산책도 하면서 기분도 떨치고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생길 때쯤 반려견의 밥을 또 챙겨보고 이러면서 아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지만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또 수그러들 텐데 그러면은 이때 반려동물은 또 다시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 어린 우려의 시선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 네. 저는 지금 4살짜리 말티즈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네, 공감합니다. 삶의 그 소소한 행복 위로가 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사실은 코로나19에 방송에 영향을 줄까 봐 집에는 있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좀 답답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주로 저의 강아지와 함께 계속 대화를 했죠. 네. 강아지가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제. 이제 눈빛만 봐도 말하려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어떠셨어요, 방시인께서는? 저는 사실 이제 이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반려견의 밥을 챙겨주면서 오히려 내 어떤 자존감이 극복했다. 상당히 재미있는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아무리 반려견이 좋아도 사람이 참 귀찮을 때도 있고 살다 그렇죠. 보면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예.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효용성을 느끼는 이런 지점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맞아요. 오히려 반려견한테 뭔가를 주면서 그래 내가 아직까지 그래도 굉장히 유용해 효용성이 그렇죠.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좀 재미있는 좀 해석의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반려동물은 기다리고 그렇죠. 주인이 밥을 안 주면 밥을 어떻게 꺼내 먹을 수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우리가 서로 존재감. 굉장히 연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그러네요. 싶은데요. 네.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하시는데 네. 다시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그동안 길렀던 반려동물 계속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가 네. 이제 주인하고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사실 출산, 양육 해보셨으니까 잘 그럼요. 아실 텐데요.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 속에 이 분리불안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분리불안. 그 생소하실 분들은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인간이 이제 생후 6, 7개월이 되면은 엄마를 알아보면서 이제 엄마한테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것을 보다가도 곧 엄마를 찾고 엄마와 좀 떨어지면 막 불안해서 못 견디고 그렇죠. 이런 걸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반려견에게서도 이 분리불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 분리불안이라는 증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반려인이 이제 집을 비우면 반려견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맞아요. 막 짖고 배변 실수를 하고 막 맞아요. 이런 문제 행동을 벌이는 거죠. 그게 사실 코로나19라든지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반려견이 입양했다가 이런 분리불안 행동을 보고 놀래서 불편을 느끼고 도로 유기를 하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해외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그 재택근무 동안 예. 반려견이 자신의 공간에서 좀 독립적으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미리 조언을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들이 조금씩 반려인과 떨어져 있는 연습을 하면서 개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중에 분리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조금 조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반려동물의 존재감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특히 더 커진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보다 낫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웃으세요? 네. 네.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좀 주변에서 많이 들어봐서 제 어머니께서도 사실 그 식물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반려식물. 네, 반려식물이 이제 자식보다 낫다. 네, 이런 얘기를 식물조차도. 네, 저는 이미 식물한테서 조금 이제 벌써 내쳐지고. 저도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반려동물이 낫다. 반려동물이 낫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는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효자다. 아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효도라는 것이 예, 뭘까요,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정성껏 받들어 모시는 아니, 것인데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반려동물한테 효도라는 말을 예. 쓸 수 있나? 예. 저는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두 가지 지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네. 첫 번째, 반려동물이 부모 자식 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 교류가 가능할 만큼 정말 우리 삶에서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효도를 주고받을 이 느낄 만한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가까움이 정말 이제 드물어졌다라는 좀 반증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그렇죠. 거리가 생겼다. 더 도리어. 거리가 생겼다. 자식이 있어도 효도를 느끼고 살지 못하는 요즘 시국에 요구할 수도 없고 내 곁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반려동물이 오히려 진짜 효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효도가 사실 별게 있나. 내 맘 알아주고 내 힘듦을 알아주고 그렇긴 내 하죠.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고 맞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 요즘 세대에 맞는 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주변에 이런 얘기하시는 분과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네. 많죠. 네. 그러면 꼭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한테는 이런 존재가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전에는 이제 효자, 효녀라 해서 효도를 해라 해서 사람에게서 그걸 구했던 건데 방수진 시인에게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본인에게? 저도 사실 코로나 블루가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일찍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힘드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인데 그것이 제약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코로나 블루에 굉장히 빠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삶이 무의미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점에 제가 이제 새로운 취미 하나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효자 역할을 좀 어떤 똑똑히. 취미인가요? 저는 이제 오일 파스텔 드로잉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흔히 크레파스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게 이제 사실 조금 고급화된 버전인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이런 느끼는 감정들을 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치유가 됐었고 정말 빨리 일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오늘은 뭘 그릴까 정말 최근에 내가 몇 년간 살면서 이렇게 뭔가 열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할 정도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 거네요. 그럼요. 하셨을 때. 굉장히 힐링을 받고 위로를 받았어서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효자이자 효녀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관계라는 것이 지금 동물과 인간의 관계도 결국은 좋은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고 그런 걸 견뎌내는 어떤 책임감? 끌고 가는 책임감 이런 것도 관계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지점을 저희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반려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내가 누리고 싶은 교감, 내가 누리고 싶은 반려의 그 쾌감, 그 뒷면에 놓여진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다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아야겠다. 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내가 건강을 좀 케어해야겠다는 그 다짐 또한 경제적인 비용, 공간적인 확보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단순히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 반려동물을 선택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짜 좀 회피하고 좀 미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않나.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만 생각하는. 그렇죠. 네. 사실 반려라는 것은 짝이잖아요. 예. 나하고 누구하고의 상호작용인데 너무나 나만 생각하는 지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는 그러면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시가 있으세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반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현 시인의 장안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 구절을 저희가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예. 자, 김현 시인의 장안의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날개를 빼앗긴 천사가 사랑의 나무 위로 올라가 장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늙은 두 사람이 너무 길다. 긴 부리로 서로를 아껴준 후에 함께 무쇠솥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야, 마지막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짝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흔히 반려라는 말을 쓰는데 반려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은 사실 오랜 시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외로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로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필요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이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서로를 대하는 관심과 사랑이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취하고 필요 없다고 버리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제 반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지점이 오늘 가장 큰 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려동물을 우리가 반려동물하지만 반려동물에게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반려인간이었을까요? 저는 저희가 너무 무작정 그 반려동물에게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네. 그들에게 마치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고 다시 또 뭐 버리고 취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긍정적인 반려인간의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가 아주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긍정적인 어떤 반려인간상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더 가져야 될까? 그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되네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시시한가 오늘은 반려의 의미에 대해서 방수진 시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